안녕하세요. 서울게임 아카데미 프로그래밍 강사 하민우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는 윈도우 API를 통해서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래픽적인 요소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비주얼 C++ 여기에서 우리가 예전에 항상 처음에는 빔 프로젝트를 했고 그 다음에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생성을 했었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여기 윈도우즈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요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생성될 폴더를 지정을 좀 해주고요. 여기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WinAPI, 윈도우즈 API에 줄여서 WinAPI라고 이렇게 폴더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그냥 윈도우 프로젝트 1 이렇게 그대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 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나면, 자, 우선은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F5. 이렇게 윈도우 창이 생성이 되는 기본 프로젝트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안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조작하는 키보드 입력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게임이 하나씩 만들어지겠죠? 자, 그 전에 우선 우리가 이 창을 직접 이 모든 내용을 타이핑을 해서 만들어 보지는 않더라도 이 안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기본적인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 필요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 부분, 여기 외부 종속성, 그 다음에 리소스 파일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요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 폴더에 보면은 stdafx라는 헤더 파일이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주석이 요즘에 이제 버전업이 많이 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주석이 친절하게 쫙 달려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만 자주 변경되지 않는 표준 시스템을 포함한 파일 또는 프로젝트 특정 포함 파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만들 클래스들 중에서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클래스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애들은 이곳에다가 선언을 해서 쓰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CPP에는 뭐 별다른 내용 없죠. 여기는 뭐 따로 우리가 건드릴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프로젝트 CPP, 요게 이제 메인 코드 파일, 메인 코드를 작성하는 파일이 될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창 생성하는 옵션부터 해서 타이틀 설정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헤더 파일에 먼저 필요한 내용을 추가를 해봅시다. 여기 앞으로 많은 내용들이 추가가 될 건데, 자, 여기다가 한 줄 더 추가해서 전역 디파인은 뭐 정의문이라고 보면 되죠. 예, 전역 디파인을 선언할 건데, 우선은 오늘은 간단한 것들 윈도우 사이즈 X, 여기 윈도우를 윈 사이즈라고 할게요. 줄여서 그냥 윈 사이즈 X, 그래서 1280에 샵 윈 사이즈 Y 720, 요게 720p 해상도 HD 해상도의 사이즈의 창인 거죠. 그리고 파인 프로그램 타이틀,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의 타이틀을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지정을 할 건데, 이렇게 L이라고 적은 부분은 이제 문자열을 표기할 때 우리가 이전까지 문자열을 표기할 때 이렇게 쌍따옴표를 통해서 이 안에다가 문자열을 집어넣었었죠. 그죠?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멀티바이트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에서 여기 유니코드 문자집합 사용을 우리가 멀티바이트 문자집합 사용 이렇게 바꿔서 썼었는데 지금은 유니코드 요 옵션을 안 건드릴 거고요. 옵션은 원 상태 그대로 놔둘 거고 멀티바이트를 문자를 쓰겠다라는 표시를 L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글 말고 영어를 제외한 다른 많은 언어들이 멀티바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여 표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자, 한글이 들어간 문자열을 쓸 때는 앞에다가 L이라고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역적으로 사용될 내용들은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define 문이라든지 또는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작성하게 되면 이곳에다가 헤더 파일을 추가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PP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윈도우즈 API에 대해서 먼저 한번 조금 볼까요? 자,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게 보통 윈도우즈 API 또는 윈 그냥 API라고도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윈 API. 자, 여기서 우리가 윈도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윈도우는 운영체제 OS를 의미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한마디로 우리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오퍼레이팅하는 프로그램이 이 윈도우즈죠. 그래서 운영체제라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윈도우 말고도 리눅스라든지 다른 운영체제들도 있지만은 윈도우즈가 현재는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죠. 그리고 API. 자, API는 여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함수의 집합체가 됩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함수의 집합체를 사용해서 윈도우에서 작동하는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밑에서 하나씩 작성을 하면서 조금씩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자, 여기 보면은 max load st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스트링 값을 최대치를 그냥 define 문으로 정의를 해 놓은 거죠. 이런 부분은 딱히 건드릴 게 없고요. 자, sg title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창을 실행했을 때 실행해서 볼까요? 여기에 적히는 이름을 우리가 저 타이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타이틀이 어디서 받아오냐? 여기 전용 문자열을 초기화합니다. 자, 우리가 메인 함수가 보통 이름이 메인이었죠. 자,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API 엔트리라고 해서 API의 시작점을 지정을 해주는 함수를 생성을 해서 win-main이라고 해서 윈도우 메인 함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타이틀부터 보고 갈게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 이렇게 IDS 해서 ID 스트링 어플리케이션 타이틀 뭐 이렇게 해서 받아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오지 않을 거고요. 주석을 처리를 할게요. 우리가 여기다 선언해 놓은 요 프로그램 타이틀 요거를 사용해서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에다가 처음에 뭐 여기서 넣어줘도 되고 또는 뭐 여기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초기화 할 때 그냥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타이틀이 변형이 되었죠.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변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이름, 창 클래스의 이름인데 이건 어차피 화면에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냥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서 하나씩 볼까요? 자, 요거는
프로그램의 핸들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H가 핸들을 의미합니다. 핸들 인스턴스. 자, 여기 핸들 인스턴스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부터 우선 다 적고 나서 보죠. 이전에 실행된 핸들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이전에 실행된,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앞서 실행할 때 받았던 인스턴스인데 요거는 사용 안 합니다. 이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행으로 입력된 프로그램 인수.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할 때 특정 명령 문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 실행되는 거에 초기 설정을 뭔가 변경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딱히 당장 쓸 일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형태, 이게 최소화, 보통 등의 형태값 해서 우리가 요게 지금 그냥 전체 창 모드. 자, 요렇게 실행했을 때가 일반 모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서 시작했을 때가 최소화 모드가 되겠죠. 요런 실행했을 때에 어떤 상태로 시작을 할 건지를 세팅을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인스턴스 핸들 인스턴스라고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야겠죠. 우선 핸들이란 게 무엇인가, 이 핸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핸들의 정의. 핸들은 운영체제 내부에 있는 리소스의 주소를 정수로 치환한 값.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운영체제 내부에 있는 리소스를 주소로 치환한 값, 주소를 정수로 치환한 값,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우선 리소스, 얘가 자원, 우리말로 했을 때 자원인데 자원에 대해서 먼저 봐야겠네요. 자, 리소스란 무엇인가? 각종 하드웨어 장치 또는 저장 장치, 저장 장치라고 하면 메모리나 하드 등 이런 걸 말하겠죠. SSD라든지 등등. 네. 자, 그래서 하드웨어 장치,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CPU 등등 메인보드 여러 가지가 하드웨어 장치죠. 메모리. 그리고 그런 또 저장 장치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OS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들 있죠. 그런 것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리소스라고,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핸들, 그 리소스의 주소를 정수로 치환한 값, 우리가 이 리소스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리소스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드웨어를 아직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 해서 막 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일꾼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칩시다. 전등 수리공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 수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벽을 수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4명의 그 이상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뭔가 수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이 어느 집에 있는지 알고 있어야 그 집에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그 사람들을 불러와서 수리를 하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리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를 어디로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주소로 찾아가서 부르든 연락을 하든 해서 그 리소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주소들을 정수로 치환해서 이 치환된 주소들을 리소스의 주소와 자, 핸들 테이블이라는 곳에 이 리소스들의 주소와 핸들에 대한 핸들이 선언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테이블을 통해서 그 리소스들을 접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는
뭐 아주 불필요하다, 몰라도 된다 이런 내용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지금 당장은 몰라도 돼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프로그램 작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괜히 여기에다가 지금 당장 이 OS 관련된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굳이 에너지를 소모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럼 다음으로 여기 전역 변수에 선언되어 있는 hinst라고 보이죠? 여기 밑에 보면은 hinstance라고 해서 프로그램의 핸들 인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인스턴스 핸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핸들 인스턴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어를 우리말로 이제 바꿔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뭐 순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보통은 인스턴스 핸들이라고 많이 부르고 얘가 무슨 역할이냐. 자, 핸들의 정의는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거는 윈도우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 핸들을 가리키는 용어. 이렇게 해서 현재 이 프로세서가 뭐냐,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프로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창도 있을 거고 이렇게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폴더들의 창도 있을 거고요. 또 딱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각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우리가 프로세서를 통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프로세서들을 관리해주는 핸들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좀 이론적인 부분은 이렇게까지만 하고 밑에 쪽에서 좀 더 코드적으로 코드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지정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창들이 생성이 될 거고요. 자, 밑에 봅시다. 그럼 응용 프로그램을 초기화를 수행을 합니다 해서 init instance라고 있네요. 여기를 타고 가볼까요? 우리 함수 타고 가는 거 배웠죠? 클릭하고 F12 누르면 아래쪽에 init instance라고 해서 우리의 인스턴스, 자, 여기 인스턴스 핸들을 저장하고 주창을 만듭니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을 실질적으로 생성해주는 함수다라고 보면 돼요. 초기화 함수. 자, 그래서 핸들 값을 우선은 저장을 해주고요. 핸들을 전역 변수에 저장합니다 해서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전역 변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요 핸들에다가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왜냐? 우리가 앞으로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보면은 핸들 윈도우죠. 윈도우 핸들. 그래서 우리는 크리에이트 윈도우를 만들고 나면, 창을 만들고 나면 그 창이 윈도우죠. 윈도우가 우리말로 하면 창이죠. 그렇죠? 창에 대한 핸들 값을 따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오버랩트 윈도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변경할 게, 자, 여기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항목을 좀 볼까요? 항목을 자, 보기 좋게 이렇게 좀 항목별로 줄줄이 이렇게 좀 정렬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윈도우, 클래스 이름은 프로그램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받아와서 세팅을 하게 해놨죠. 그리고 여기가 타이틀 바에 띄울 이름, 우리 아까 실행해서 확인했죠. 타이틀 바 왼쪽 상단 위에 띄우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윈도우 스타일인데, 뭐 윈도우 스타일이라면은 여기 뭐 최소화, 닫기 버튼, 뭐 창, 요런 여러 가지 이런 윈도우를 구성하는 요런 옵션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윈도우 화면 좌표 X, 그리고 윈도우 화면 좌표 Y. 그러니까 이 창이 실행됐을 때 어떤 위치에다 띄울 건지, 여기는 조금 이따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직접 수정을 하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윈도우 가로 사이즈, 윈도우 세로 사이즈.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돼 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알아서
이 사이즈를 세팅을 해 줄 겁니다. 위치라든지 사이즈라든지. 하지만 우리는 고정 위치로 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옵션을 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 윈도우, 그리고 메뉴 핸들, 그 다음에 인스턴스 지정, 사실 윈도우를 생성하면 지정. 자, 여기 널 포인터 아무 값도 설정을 안 했죠. 그래서 부모 윈도우는 없을 거예요. 얘 자체가 그냥 최상위 윈도우가 될 거고, 우리가 실행하는 윈도우가. 그 다음에 메뉴 핸들도 지정을 따로 하지 않을 거고요. 인스턴스는 받아온 그 인스턴스 값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줄 거고, 자식 윈도우는 또 따로 생성이 없기 때문에 널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지금 딱히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윈도우 스타일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좀 수정을 할 거예요. 그때 가서 보면 되고, 우선은 여기를 좀 볼까요? 여기 윈도우 사이즈를 아까 전에 헤더 파일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우리가 지정을 해놨죠. 예, 이 사이즈대로 생성을 하기 위해서 X, 그 다음에 Y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자, 여기가 1280에 720으로 이 창이 사이즈가 우리가 지정한 사이즈대로 생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바꿔볼까요? 640에 480, 이게 아주 옛날에 사용되던 사이즈의 크기죠. 자, 이렇게 작은 창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 놓은 크기대로 창의 크기가 생성이 됩니다. 자, 우선은 다시 HD 해상도로 이렇게 맞춰 놓을 거고요. 자, 그런데 창이 실행될 때마다 보면은 여기에 실행됐다가 이번에는 아래쪽에 실행됐다. 이렇게 창의 위치가 랜덤으로, 이게 완전 랜덤은 아니고 이제 운영체제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운영체제에서 관리해주는 위치로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화면 중앙에 생성이 되도록 좀 변경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화면 해상도 얻기. 자, 요거는 우리 윈도우, 그러니까 이 전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니터의 해상도를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int resolution x는 get system matrix, 그래서 smcx screen, 요게 화면의 가로 해상도를 얻어옵니다. 그리고 CY가 되겠죠? CY 스크린에서 화면 해상도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창 화면 중앙 위치 계산. 자, 중앙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요 전체 창에서 절반이 딱 중앙이죠. 여기서 내가 생성하려는 창의 사이즈가 있죠. 이 창 사이즈의 절반만큼 왼쪽으로 가서 그리게 되면 정확하게 중앙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산수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뭐 그림으로 따로 보여드리거나 하진 않을게요. 본인들이 조금 생각해 보면은 간단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우선은 여기서 전체에서 받아온 거에 나누기 2를 하면 이게 완전히 정중앙이 되죠. 여기다가 빼기, 그리고 윈 사이즈 x 나누기 2. 자,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생성하려는 창의 반절만큼. 요거는 뭐 실행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다시 y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대체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화면의 정중앙에 이렇게 딱 생겼죠. 다시 실행을 해보면 화면의 정중앙에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메시지 루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루프가 돌아가면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살펴보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화면에다가 간단하게 텍스트라든지 선, 그 다음에 도형을 그리는 작업들을 다음 강의에서 한번 연결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간단하게 창을 생성하는 거, 창 생성은 자동으로 됐죠. 그죠? 자동으로 창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됐는데 이 코드가 좀 내용이 많아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한 번에 바로 모든 내용을 다 알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변경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원하는 위치에 창을 생성하는 것까지 오늘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밑에 아직 못 본 부분이 많죠. 여기 메시지 루프 부분들, 그 다음에 클래스 등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음 2강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텍스트와 선, 도형 출력을 2강을 통해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